창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사람이 실내 공간에 서서 활동하는 일반적인 형태를 보면은 일단은 서 있는다, 또는 의자 같은 걸 이용해서 앉는다, 또는 땅바닥을 이렇게 앉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정하고, 그리고 이제 실내 건축물의 실내에 창이라고 하는 것들의 크기가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창을 설치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그 쉬운 말로 표현을 해보면 창밖을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환기를 위해서 실내에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내보내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타 뭐 빛을 받아들인다든지 조망을 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설치를 하겠죠. 뭐 불이 났을 때 뭐 탈출하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실제 다른 교재 같은 거나 이런 걸 보시면은 뭐 채광을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있죠. 환기 또는 조망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창문을 설치하게 돼요. 실제 건축물의 실내에 창이 없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고려하셔서 창문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조금 안 되는 행위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건축물에서 창, 문, 얘네는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을 단지 그냥 설치한다, 아무데나 놓는다 라는 개념이 아니고, 상황에 맞는 또는 그 목적에 맞는 창의 종류를 고르시고 적당한 크기, 그 목적이나 용도에 맞으면서 디자인적으로 괜찮은 형태를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설계하시면 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이제 그 창을 설치를 하더라도 최소한 건축물을 저희가 쓰기 위해서는 일단 안전해야겠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높이를 확보해 줘야 되고요. 이 재료, 사용되는 재료도 그 유리를 쓰시죠. 이 유리도 뭐 이렇게 쉽게 깨지거나 날카로운 파편을 만드는 유리보다는 좀 깨졌을 때도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안전한 알갱이 형태로 떨어질 수 있는 유리, 강화유리 같은 걸 좀 쓰면 좋겠죠. 그래서 이 최소한은 이제 재료 부분하고 이 안전을 위한 높이 확보, 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정도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에서 차지하는 이제 각각의 창의 크기들인데, 지금 여기 설계되어 있는 크기는 요 밑에 있는 부분이 바닥, 요 위쪽 부분을 천장으로 생각을 하고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창문 밑에까지의 높이를 실 높이라고 합니다. 실. 요 위에까지의 높이는 헤드 높이. 이렇게 부르니까 좀 같이 기억을 하셨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먼저 살펴볼 창은 이 창문의 크기를 떠나서 바닥에서 1500 높이에 설치돼서 천장 밑에까지 이제 창을 쭉 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1500 높이 이상에 설치한 창이 어떤 목적이나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볼게요. 일단은 사람이 서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이 가져다 놓은 사람의 대략적인 키의 크기는 173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뭐 조금 더 요즘은 많이들 크시니까 조금만 더 크게 잡아 볼게요. 170, 신발을 신고 계시니까 신발을 안 신었다라고 가정하고 1750 정도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1500 정도 높이에 설치되는 창은 실제로도 보시면은 창을 통해서 외부를 볼 수는 있는 높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 위쪽에 창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창이 설치되어 있고 요 분이 여기에 서 계신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외부를 보는 데는 지장이 없는 높이입니다. 물론 바로 아래쪽까지 보는 건 어렵지만, 이분이 벽에 가까이 다가서면 이렇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려다볼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하늘을 본다든지 또는 이제 외부에서 태양빛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런 부분에 있어서 빛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의 환기가 가능하고 내부에서는 외부를 확인하거나 볼 수 있는 정도 높이의 창이 1500 높이의 창이고요. 이제 만약에 외부에서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창문이 있을 때 이쪽을 내부로 생각을 하고 이쪽을 외부로 생각해 보면 내부에서는 붙을 수 있겠죠. 우리 집 벽이니까 실내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서 외부를 보는 게 가능할 텐데 외부인이 창문에 붙어서 실내를 본다. 이거는 좀 이제 좀 범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치고 벽이 이만큼 높이에 있고 창이 여기쯤에서 설치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외부 사람이 가까이에 얼굴을 들이밀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매우 가까이 딱 붙이지 않는 이상은 가까이 붙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죠. 그래서 이런 바닥에서 1500 정도의 높이를 확보한 창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외부를 보는 데는 어느 정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본다거나 얘를 넘어서 들어오기에는 좀 어려운 높이의 창입니다. 그래서 저런 목적을 가진 공간을 살펴보면 일단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는 영역인 화장실, 욕실 이런 공간의 창문을 바닥에서 1500 높이 이상 요 전후에서 좀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문을 낸다 그러면 바닥에서 1500 높이 정도를 위에서 낸다 그러면 이런 목적으로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900 높이의 창인데 이 높이에서 사람을 가져다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꼭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기가 뭐 12층이다 10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의 키가 175 정도로 봤을 때 허리춤이죠. 그러니까 무게중심 이 사람을 어떤 도형 형상 같은 거로 본다고 치면은 무게중심은 거의 가운데일 거고요. 가운데보다 높지요 창이. 그 얘기는 누군가 혹시 뒤에서 밀더라도 또는 혹시 미급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밀리더라도 추락할 위험이 적어지는 높이. 그래서 900 높이 정도의 안전 높이를 확보하고 창을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창을 낸다 그러면 안전을 확보한 높이 900 위쪽으로 내는 게 좀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얘보다 창이 내려가면 거꾸로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문이 열릴 수 있는 창인데 900 이하까지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혹시 실수로 까딱 넘어지거나 또는 누군가 뒤에서 툭 밀쳤을 때 떨어져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창의 높이, 일반적인 창의 높이는 요 900 요 높이를 좀 기억하셨다가 위쪽으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설계하실 때 좀 쓰시는 게 좋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높이는 900 정도 높이 되면은 사람이 쉽게 이렇게 발을 쉽게 올리고 넘어가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이거를 이렇게 쭉 다리를 들어서 슝 넘어간다 이런 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1층 그러니까 저층이라고 할지라도 좀 어느 정도 안전 외부로의 침입으로부터 좀 어느 정도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막상 위급상 때는 넘어가려고 하면 넘어갈 수는 있는 높이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요 정도니까 그런 상황에 저 정도 바닥 높이에서 창을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제 바닥에서 600 또는 450 정도 높이의 창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일단 위험해 보이죠. 이 창이 열리는 창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가 좀 높이 뭐 7층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상황에서든 이분이 살짝 실수로 넘어지거나 하면은 운이 나쁘면 창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은 설치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요. 설치를 하더라도 실제 이 창문이 외부하고 면에 있는 곳에 이렇게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창이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이 바로 외부, 바로 5개라고 치고 이쪽은 실내, 내부라고 치면 이런 경우는 난간을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쪽에 이렇게 난간을 설치해서 900 정도 높이에 확보를 해주든지 내부에서 900 높이 정도까지 난간을 설치해서 추락 이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용도의 창은 바닥에서 600 정도 높이에서 창을 설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면 450이나 600 높이 정도의 창을 설치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이제 이런 행위죠. 이렇게 좌식 앉아서 뭔가를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 외부를 볼 수 있거나 또는 뭐 이런 경우에도 쓸 수 있게 외부하고 좀 보이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에서는 좀 이 높이로 설치하는 창을 쓰시겠죠.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 좀 덜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900 정도 높이에서는 실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를 살펴보면은 책상류를 요 밑에다 놓을 수 있습니다. 요런 밑에다가 책상 같은 거를 놔두고, 책상의 높이는 750에서 800 정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의자를 갖다 두고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쓰기에도 괜찮은 높이가 900 높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600이나 450 높이에다가 책상을 갖다 놓게 되면 아무래도 책상이 유리, 창문 높이보다 살짝 위쪽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아니고요.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창에 제 목적이나 제 용도로 다 쓰기에는 좀 불편하죠. 대신에 이제 이렇게 앉아서 쓰는 높이를 고려해서 이런 걸 놓으셨다면 그 앉은뱅이장이라고 하나요? 그 집에 보면은 TV 밑에 있는 장 같은 거, 키가 낮은 장 같은 거를 이렇게 놔두고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침실 같은 경우 보면은 그 화장대, 낮은 화장대 또는 나이트 테이블 이런 것들을 놓기에 이 창에 걸리지 않는 높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뭐 화분을 놓든 뭐 장식을 놓든 이렇게 해놓고 좀 쓰시면 또 괜찮겠죠. 그래서 이 창문을 설치하는 바닥에서의 높이, 이거는 실제로 그냥 아무렇게나 낸다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일어날 행위 같은 걸 좀 고려해서 설치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사람을 갖다 놨는데 요겁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은 되죠. 이제 여기쯤에 책상이 있을 거다.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도 바깥을 보면서 창을 열고 환기를 하고 이런 용도로 쓰기에 무리가 없는 적당한 높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이 이제 실높이라고 하는 게 0,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단은 뭐 요즘은 이제 발코니를 확장해서 실을 늘려서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발코니나 베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없죠. 그렇다 보니까 확장해서 썼는데 답답하니까 창을 크게 내고 문처럼 해놓고 바깥쪽에 이제 실외기 같은 것도 많이 놓으시죠. 근데 이렇게 확장해서 쓰는 경우 일단은 추락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바깥쪽에 어쨌든 난간을 900 높이까지 좀 확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창인데 통과할 수 있죠. 통과할 수 있는 목적이 생기면서 이거는 이제 약간 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어디냐라고 치면은 복도 같은데 중문,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복도로 들어가는 중문 같은 데다가 많이 쓸 수 있고요. 또 이제 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발코니나 베란다를 나가는 출입문 같은 데 보면은 형태는 창의 형태인데 출입문으로 쓰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높이가 바닥에 붙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어떤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지 보시고 이 앞에다가 물체를 놔두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죠. 놔둘 수는 있는데 놔두게 되면 가리죠.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 가리게 되면서 얘를 쓰는데 좀 제약이 걸리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창을 무조건 크게 낸다, 많이 낸다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창을 내지 않는다. 이거는 또 목적에 안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창을 선택하고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창호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